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노화의 시간을 늦추는 법에 대한 거예요. 네. 유튜브 건강 채널의 조언부터 아예 그 노화의 분자 생물학적 원리를 다룬 학술 논문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몸에 좋은 것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세포 수준에서부터 이해하고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내는 거죠. 맞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노화를 촉진하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고 반대로 그 속도를 최대 4배까지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화라는 게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다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개인차가 크죠. 자료들을 보니까 노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몇 가지 주범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당화요? 네. 일단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 몸속에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포 노화를 재촉하죠. 잠깐만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 났을 때 붓고 아픈 걸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급성 염증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만성염증은 그것과는 다른 건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노화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급성 염증은 우리 몸에 필요한 방어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말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몸속에서 계속 낮은 수준으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예요. 아하.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DNA, 특히 이제 뒤에서 다룰 텔로미어를 계속 손상시키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있었군요. 바로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당화 현상은 뭔가요? 이건 정말 좀 낯선데요? 그 바삭하게 튀긴 치킨 껍질이나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럼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맛의 정체 중 하나가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이에요. 최종 당화 산물이요?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속 단백질이 과도한 당과 만나서 변성되는 현상인데 이게 피부 속 콜라겐을 마치 설탕에 졸이듯 뻣뻣하게 요리해버리는 셈이죠. 와,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그냥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맛있는 식감이 노화의 덫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건 설탕을 많이 먹거나 튀김을 먹을 때만 생기는 문제인가요? 그게 주된 원인이지만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주범이에요.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급격히 높이거든요. 그렇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계속 고혈당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게 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면역계도 약화시키고요. 심리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군요.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뒤에 불과 2주 만에 사망한 사례까지 언급될 정도예요. 2주 만에요? 네. 그만큼 심리적 불안감이 우리 몸의 혈당과 염증 수치에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죠.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의외였던 게 바로 우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통 뼈 건강의 대명사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주장이 더 흥미로워요.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죠? 자료에 인용된 한 연구를 보면 역설적이게도 유제품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들에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칼슘이 풍부한데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이유로 제시하는 가설이 바로 산성 알칼리성 균형이에요. 우유가 체내에서 소화되면서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데 우리 몸은 이걸 중화시키려고 알칼리성인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쓴다는 논리죠. 돌려막기처럼요? 그렇죠. 물론 이건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또 우유 속 성장 호르몬 IGF-1이라는 게 빠른 성장을 유도하지만 이게 곧 빠른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화, 염증, 당화 같은 외부 공격과 스트레스, 심지어 특정 음식까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군요. 네, 복합적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외부 요인들이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의 생체 시계를 더 빨리 돌리는 거라고 하던데 그 시계의 정체가 바로 텔로미어 맞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뚜껑 같은 구조예요.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그게 닳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 캡이 닳아 없어지면 신발끈이 풀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유전 정보가 손상되고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늙게 되죠. 와... 이게 바로 세포 노화의 핵심 과정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캡이 조금씩 닳는 셈이군요. 네, 그럼 앞서 말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같은 것들이 이 캡을 더 빨리 닳게 만드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유전적으로 정해진 속도도 있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 텔로미어 단축에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 과정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 연구에서 생활 습관 교정, 운동, 명상 같은 긍정적인 활동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늦추거나 심지어는 다시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길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우리의 노력이 유전자 수준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포 차원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으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는 것도 있었죠. 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주계이기도 했는데요.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손상된 단백질이나 낡은 소기관 같은 쓰레기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일종의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 몸은 배가 부를 땐 외부 영양분으로 세포로 만들고 네. 배가 고플 땐 내부 쓰레기를 청소해서 재활용하는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공복 상태일 때 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돼요. 아, 공복일 때? 네. 외부에서 영양 공급이 끊기면 세포는 생존을 위해 내부에 쌓인 쓰레기들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노화가 진행되면 이 청소 기능도 떨어지는데 간헐적 단식 등이 이 기능을 다시 깨워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노화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네, 실천 전략이죠. 식단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자료에서 압도적으로 추천한 게 바로 과일과 채소였어요. 맞아요. 한 전문가는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최고의 영양제요? 네,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식물 영양소, 즉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하루 식사의 50% 이상을 과일과 채소로 채우라고 권장할 정도예요. 50%라니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과일은 당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우려죠. 스마트하게 먹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규칙은 명확합니다. 오, 뭔가요? 첫 번째, 반드시 식사 전에 먹어야 해요. 식전에요? 식후가 아니고요? 네, 식후 디저트로 먹는 과일은 이미 섭취한 음식물과 섞여서 발효되거나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500g 정도, 중간 크기 사과 2개 분량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먹는 형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갈아 마시는 건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게 두 번째 규칙인데요. 갈거나 즙을 내지 않고 반드시 통째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과일을 가는 순간 섬유질 구조가 파괴되면서 당분이 혈액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채소즙은 괜찮지만 과일 주스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로 꼽아요. 알겠습니다. 식단 다음은 운동이네요. 근감소증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던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자연스럽지만 방치하면 아주 위험해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낙상, 골절, 신체 기능 저하로 직결되는 질병으로 분류돼요. 아, 질병이군요. 네,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방송 자료에서 근력저축 운동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소개하던데요. 네, 봤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핵심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네, 그런 접근이 좋아요. 예를 들어 그중 하나인 까치발 들기.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하죠. 이게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전신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줘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도 남몰래 할 수 있죠. 아, 좋은데요. 또 하나는 기둥 세우기인데 허리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주는 동작이에요.
하루 종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느라 앞으로 굽어 있는 척추를 반대 방향으로 펴주면서 코어 근육을 지키는 거죠. 아, 거창한 운동보다 이런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저축하는 개념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뇌도 늙는다고 하니까요. 뇌의 노화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행히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소성? 네, 여기서 포인트는 새로운 자극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늘 하던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계속 내용이 바뀌는 노래 교실이나 새로운 악기 연주처럼 뇌가 좀 고민하고 적응해야 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와, 매일 일기 쓰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이 53%나 줄어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뇌 영양제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기억을 끄집어내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뇌 훈련인 셈이죠. 그리고 뇌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분 정도 멍 때리기를 통해 뇌에 휴식을 주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멍 때리기요? 네, 뇌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전원을 꺼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면의 중요성도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계 시스템이라는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뇌 청소 시스템이요? 네, 낮 동안 쌓인 뇌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건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최소 5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오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노화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결국 핵심은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공식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저축하듯 꾸준히 하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를 즐겁게 해주는 것. 결국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텔로미어 길이나 오토파지 활성화에 서로 영향을 주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네?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 환경은 다른 사람과 점점 달라져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해요. 마치 지문처럼요. 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건강하고 활기찬 나라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먹이고 계신가요?